우리나라에도 천재가 태어나고 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바르샤바 신문에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오죽하는 사람들은 쇼팽을 제2의 모차르트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신동이었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스승님과 이별을 합니다. 11살 때. 가르쳐주고 있던 선생님,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해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보다 잘하다니 뭐 이런 거예요. 이 스승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지만 너에게 더 훌륭한 음악 교육을 해줄 곳이 있다. 바로 그곳은 바르샤바 음악원이다. 여기에 가면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을 것이고 네가 음악을 더 제대로 배울 거다. 라고 해서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제 바르샤바 음악원에 들어갑니다. 그 음악원에 들어갔더니 뭔가 좀 교육 방식이 달라요. 그 전까지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울 때는 피아노만 가르쳐줬는데 이상한 걸 하라고 시킵니다. 관현악 작곡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관악기와 현악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곡을 해라. 그렇다면 너의 음악은 훨씬 더 발전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쇼팽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아노를 작곡할 수도 있고요.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해한다면 만약에 지금 네가 그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가장 높은 멜로디, 이게 만약 플룻이 연주한다면 어떨까? 혹은 지금 이게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면 뭔가 다른 음색을 요구하겠지. 지금 네가 왼손으로 연주하고 있는 낮음들, 이게 첼로가 연주해야 멋있을까? 아니면 목관악기인 바순이 연주해야 멋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작곡하고 권유를 했고요. 학생 신분이었던 쇼팽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그런 관현악곡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라치다렘 라마노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라치다렘 라마노는 굉장히 읽기도 힘들고 좀 복잡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손을 주세요. 나에게 손을 주세요. 지금 나오는 곡은 쇼팽이 작곡한 곡이 아닙니다. 라치다렘 라마노라고 하는 오페라 중에 아리아입니다. 그 오페라는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돈지오바니였습니다. 그 돈지오바니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였고요. 돈지오바니. 아무튼 이 오페라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그 아리아를 가지고 다시 편곡을 해서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들어냅니다. 라치다렘 라마노 변주곡. 먼저 피아노가 시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주가 시작이 되죠. 지금 이 부분만 들어도 역시 쇼팽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죠. 그러다가 이제 멜로디가 시작되면서 원래 모차르트가 만든 멜로디를 편곡을 합니다.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뒤에서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거의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오케스트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뭘 하고 여기 나온 거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쇼팽의 곡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워낙 피아노에 중점을 뒀고요. 오케스트라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관현악곡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곡을 만든 거예요.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관현악곡이니까. 그 뒤에 만들었던 역시 피아노 협주곡 크라코비아 크라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가 뭔가 좀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계속 피아노가 나왔어요. 역시 민속음악을 가지고 만들었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들 유학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나라의 음악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죠. 이 사람도 외국에서 들락거렸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에 갔더니 엄청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대형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였고요. 또 그 사람 친구가 잡지사 사장이랍니다.
그분이 바로 멘델슨이었습니다. 바로 이 곡을 작곡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바로 그 음악, 결혼행진곡의 작곡가. 물론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죠. 아무튼 이 엄청난 음악들을 작곡하고 있던 멘델슨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음악가를 만났으니까 만나서 선생님 저에게 음악적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 워낙 소심해서 말을 걸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젊은이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를 참 잘해요. 그런데 곡을 보니까 작곡가가 쇼팽입니다.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어린 나이에 지금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죠. 대성공이었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도 먹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명성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아예 제대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젊은 남자가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군대 문제. 이 나라에 그런 거 없었어요. 나머지 하나 문제만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자 문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놔두고 이제 외국에 가야 합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나중에 더 성공해서 와서 저 여자에게 고백을 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콘스탄티아라는 여자분에게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사실 1번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곡입니다. 그러나 이 2번의 느린 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곡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곡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들어갈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정말 조용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가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멜로디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엔 호수의 밑바닥까지 휘졌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폭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음악입니다.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정말 아름답지요. 정말 이런 음악은 눈물 없이 못 들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남자가 이런 곡을 작곡해서 어떤 여자분에게 이런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아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이 곡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받았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한 곡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소심한 남자가 그냥 초대해 놓고 연주만 했습니다. 그 악보 위에 콘스탄티아를 위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은 몰랐습니다. 결국 1830년에 이제 폴란드를 떠나며 자기 조국을 떠나면서 쓴 곡이 바로 이별의 곡입니다. 이 이별의 곡 정말 유명한 곡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콘스탄티아와 이별하는 그 느낌을
이 곡으로 올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음악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아니라 자기 조국을 떠나보내면서 쓴 그런 조국과의 이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연습곡이라는 겁니다. 에뛰드. 우리가 지금 화장품 이름으로 잘 알고 있지만 연습곡입니다. 보통 연습곡은 노래, 솔파미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뭘 연습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이별을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연주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바이올린을 하는 것보다는 피아노를 하는 게 더 인기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일단 도는 것만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 왈츠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배 왈츠. 실제로 사람들이 춤 그런 왈츠보다는 좀 빠릅니다. 쇼팽의 왈츠는 여러 개가 있지만 사람이 왈츠를 추게 한 곡이 아니라 연주해용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왈츠고요. 무려 쇼팽은 19곡이나 되는 왈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춤을 추기 위한 왈츠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째 왈츠가 있고요. 그 6번째 왈츠를 우리는 영어로 미닛 왈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다시 얘기하면 순간의 왈츠, 순간의 왈츠. 아주 짧은 순간을 보고 야 이거 참 재밌다라고 해서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왈츠가 6번째 왈츠, 순간의 왈츠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런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하나 보고 야 이거 참 재밌는데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그런 재밌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강아지들이 자기 꼬리를 물려고 이렇게 뱅글뱅글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을 내가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곡 순간의 왈츠, 다른 말로는 강아지 왈츠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추는 춤이 아닙니다. 강아지만이 이런 걸 출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다른 왈츠를 보면 또 고양이 왈츠도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피아노 독주곡들을 많이 작곡을 합니다. 안단테스 피아나코와 화려한 폴로네즈. 이 음악은 아주 유명했던 영화 피아니스트의 마지막에 연주자가 협연하는 안단테스 피아나코. 느리고 고요하게 그런 전주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가면 더 화려한 폴로네즈가 등장하는 아주 빠르게 끝나는 곡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나올 때 자막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작곡한 이런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고요. 공연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